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현대무백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대무백스의 주가도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정말 안정적으로 주가가 이제 종가 마감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차주에 더욱더 가벼운 이 상승 리듬을 뽑아주려 하는 초입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과 좀 살펴볼 게 수주잔고입니다. 그래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한 현대무백스의 가치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현대무백스의 영상을 좀 남겨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물론 제 주관적인 분석은 되겠죠. 제 주관적인 분석으로 현대무백스는 아직 더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 자체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가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뿌듯함을 느끼겠죠. 당연히. 물론 저도 100%는 아닙니다. 분석력이 100% 1000% 맞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 분석이 만약에 중간에 미스테이크가 나왔다라고 했으면은 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가가 요 구간에서 오늘 양봉을 보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강력한 가격 이탈로 하방으로 주가를 좀 때려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어떻습니까?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점 자체를. 그러니까는 지금 저는 주주분들이 현대모백스 여러분들이 투심이 약간은 좀 우려감과 기대감이 공존해 있는 구간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구간 자체가. 근데 이제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오늘도 수주정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흑묘, 백묘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결국 흑묘, 백묘가 현대 무백스의 가치가 지금이 싸다라는 것만 둘 다 입증을 해준다라면 뭡니까?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더 끌고 가야지 수익을 보는 거구나라는 방향성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죠. 무턱대고 발을 뻗는 게 아니라 누울 자리를 발을 뻗을 수 있냐, 내가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냐, 그거를 이제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주분들과 수주장고 기반으로 해서 좀 살펴볼 텐데 결론만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변한 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반기 보고서 좀 살펴볼 텐데 반기 보고서에 수주 잔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무백스의 물류자동화 쪽이 이렇게 로봇이잖아요. 스마트 팩토리 로봇 쪽인데 요쪽에 수주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 이제 승강장 안전문 IT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기납품이죠. 총 수주 잔고에 납품한 거 빼면은 남아있는 수주 잔고가 나오는데 이게 대략 한 4,200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다? 4,200억 원의 수주 잔고가 있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현정은 회장님이 보시다시피 이제 9월 달에 나온 기사죠. 하반기 대규모 수주 청신호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해 4,200억 창사 이후 최대.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반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주 잔고를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4천억의 수주가 또 터진대요. 그래서 4천억의 수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좀 터지느냐 봤더니 지금 건당 500억이 넘는 입찰 10건 정도 해가지고 4천억의 수주 잔고를 넘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이제 반기 보고서에 적혀 있는 4,200억에 플러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4천억 정도를. 그러면 수주 잔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8천억 이상으로 뛰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대무백스의 적정 주가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한 적정 주가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냐면은 외국계에서 이제 산출하는 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홍콩계 증권사인 CLSA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현대중공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HD 현대미포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외국계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에 좀 관심은 많아요. 그래서 보고서가 자주 나오는데 얘네들이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모델링을 적용해 적정 주가를 때리느냐. 얘네들은 EV 백로그라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EV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로그라는 것은 수주 잔고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업의 주당 가치는 수주 잔고의 몇 퍼센트에 지금 시장에 평가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EV 백로그에 대한 멀티플이 평균적으로 0.7배를 적용을 시켜주거든요. 평균적으로 0.7배.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모백스를 봤을 때 EV 백로그 말 그대로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나잖아요. 현대모백스도. 그러면은 늘어나는 수주 잔고에 비해서 앞으로 주가는 주당 얼마의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적정 주가 이 모델링을 통해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멀티플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멀티플. 왜? 지금 현대무백스는 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봇이잖아요. 스마트 자동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업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선에 적용시킨 0.7배라는 EV 백로그 멀티플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이 차이를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조선주와 로봇주의 멀티플 적용 차이 근거를 보시면은 여러 항목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수주 리드 타임.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 한 척에 대한 건조 기간이 대략 이제 2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리죠. 건조 기간이 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든 부분이 100% 수주가 100% 이제 매출로 귀결이 안 되고 부분 따로 국밥식으로 해가지고 귀결이 되는 거고, 반대로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리드 타임이 짧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뚝딱 만들어서 그냥 고객사에게 던져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콥데이를 통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이제 1.5년이다 평균. 1.5년. 그냥 로봇 한 대 ESS도 이제 수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번에. 그래서 뭐 요 부분을 잠깐 좀 보시면은 이제 요거거든요. ESS. 그러니까 북미의 ESS 모듈팩 제조 설비 2차 전지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수주를 넓혀가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니까는. 그러니까 얘가 적정 주가가 낮아질 수는 없어요. 지금 ESS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중국이 원재료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현대모비스도 ESS 모듈팩에 대한 수주 잔고가 더 증대가 되는 거예요. HBM처럼 HBM의 디램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현대모비스의 수주 잔고도 수직으로 디램처럼 올라간다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은 변동성이 크죠. 강제, 후판 같은 거 가격이 올라가면은 배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성이 훼손이 됩니다. 해운 시황도 존재하고요. 뭐 해적들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전쟁하고 그러면 이렇게 항로를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리스크고.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낮아요. 수익률이 안정됩니다. 영업이익률도 이제 평균 3에서 6%인데 마스가 프로젝트 가면은 대략 한 15%로 지금 이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느냐,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야지 15%의 이제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 이건 아직 개정은 안 된 상황이고 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다만 지금 로봇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물류와 AI 융합이 되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 10에서 15% 가능해요. 아마존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잖아. 아마존이 2030년까지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 인사처 빼고 다 잘라버리겠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주 백로그 신뢰도를 봤을 때 얘는 좀 낮지만은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납품 패턴이, 조선주는 낙찰이에요. 낙찰인데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부른 사람들이 낙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싸게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 구조가 더 낮아지죠.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확정형 계약이거든요. 확정형.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현대무벡스가 경쟁력이 있어요. 뭐냐면은 좀 더 경쟁사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제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다 보니까는 다라익선이 있게 되는 거고, 기술력 프리미엄도 적은데 로봇은 이제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더 높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EV 백로그에 대한 멀티플은 3배에서 5배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ESS, 이제 뭐 이전에 LG화학 쪽에다가도 이제 공급 계약 맺었잖아요. 현대무벡스가.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 봤을 때 2차 전지 매출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푸드라든지 패션, K뷰티, 유통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자동화로 돌아가야 되니까는 고객군이 다변화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어느 한쪽에 의존을 하지 않아도 돼요. 분산이 돼. 그러니까는 리스크도 없으면서 주문량은 올라가. 그러니까 높은 백로그, 멀티플이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선주처럼 적용하면 왜곡이 되기 때문에 3배에서 5배 정도를 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럼 3배에서 5배쯤에 현대모백스의 적정 주가는 얼마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전에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당일 강력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서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매일매일 제가 공유해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고, 이제 오늘도 많은 현대무맥스 주주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수익을 좀 챙겨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무맥스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 테니까요.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0월 24일 금요일 14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 개장하자마자 본의 아니게 좀 잡초를 뽑아주고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13일 차에 휘토리 관련주로 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좀 오랜만에 부각을 받은 주식이었었고, 대왕고래 이후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목요일 날 13일 차에 10시 21분 6만 원 이하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진입하세요라고 제가 문자로 좀 남겨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구간이 되겠죠. 6만 원 체결이 되고 수익권까지는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얘가 지금 집단으로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서 맷집은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 밀리는 폭을 이제 보여줘서 짧게 자르고 대신에 시초가 종목으로 제가 드렸던 로블로보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8시 55분, 8시 55분에 시초가 종목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에 시가가 0.63%로 시작을 해서 이제 17%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수반을 시키면서. 그래서 로보로보의 공략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로보로보는 이제 10월 23일 목요일 날에 마찬가지로 시초가로 공략을 한번 해서 크게 좀 베어먹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왜 금요일 날에 또 진입을 했느냐, 시초가로. 보시면은 얘가 고점을 이 구간에서 한번 갱신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고점을 이런 식으로 좀 갱신을 해준 다음에 등락이 없이 어떻게 했어요? 등락 없이 죽여버렸죠. 그렇죠. 조정 나와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봐야 될 것은 고점을 갱신을 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지지 구간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장 마감할 때쯤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 구간을 이탈했던 주가가 다시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착을 하고 마감을 하면은, 자, 이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도 요구가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초가 종목으로 제가 요렇게 이제 금요일 날이었죠. 8시 55분에 요렇게 좀 남겨드렸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는데, 이제 금요일 날에 로보로보는 이제 2등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로봇주가 이제 로보스타였죠. 로보스타가 좀 강세를 보여줬고, 로보로보의 주가도 로보스타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를 하겠구나라는 취지로 약간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로보스타와 어느 정도 키를 맞춰주는 구간까지 포착을 하고 나서 11,000원이죠. 12시 반 정도. 로보로보 11,100원 부근에서 전량 익절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로보로보를 시초가로 공략을 해서 15.66%, 수익금은 21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금요일을 기점으로 14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4일 차에 이렇게 159만 원이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이제 한두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한두 종목.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무료고요. 현재 지금 2기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3기, 4기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 50만 원의 기적의 원칙이 있는데 웬만하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하실 동안에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 투자 원금 50만 원이죠. 50만 원을 기준으로 자 100일 그리고 목표 수익률 하루에 5.9%를 적용을 시켰는데, 자, 이 5.9%를 적용을 시킨 이유는 제가 1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평균 수익률이 5.9%로 잡혔기 때문인데요. 평균 수익률로 적용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100일차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50만 원이 1,500만 원이 되게 되는데, 이는 복리를 가중시킨 이유입니다. 물론 매일 5% 정도의 수익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잡초도 같이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인 3%만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해준다 하더라도 50만 원은 100일 이후에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960만 원을 기준으로, 자, 이건 잡초를 적용시킨 수익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500만 원은 내가 좀 빼서 쓰고 한 400만 원 정도만 다시 50만 원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굴려보자 라고 우리가 가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3% 기준 수익률 적용을 시켰을 때는, 자, 이 400만 원은 이제 7,600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5천만 원은 좀 내가 빼서 쓰고 2천만 원 정도만 다시 이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해 볼게 라고 하시면은요, 자, 다시 평균 수익률 3%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일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 8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손실은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그 손실을 수익률에다가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비적, 비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EV100로고 수주잔고가 얼마죠, 여러분들? 8천억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8천억 곱하기 제가 멀티플 몇 배라고 했죠? 3배에서 5배. 그럼 여기다 3을 곱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누기 총 상장 주식수 대략 한 1억 1000주가 되잖아요. 1억 1000만 주 정도를 나눠주면은 현대무백스의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한 적정주가가 나오게 되는데, 자, 3배 보수적인 멀티플 3배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적정주가는 얼마다? 2271원. 금요일 종가 17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은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립적으로 보면은, 자, 중립적인 게 뭐 어느 한쪽 뭐 차별 없이 편파적이지 않고 그냥 중립적으로 보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보면은 적정 주가는 얼마다? EV100로고 멀티플 4배 적용을 시켜주면은 27,454원입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이 8천억, 수주잔고 8천억입니다. 아마 넘을 거예요. 넘어서 대략 한 9천억 될 건데, 저는 약간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멀티플을 곱해 준 다음에 나누기 총 상장 주식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7,000원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어떻게 돼요? 2배 이상 먹을 수가 있죠. 뭐 공격적이면은 요 정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현대무백스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누울 자리가 딱 봐도 여러분들 내가 다리를 여유롭게 뻗을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나오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딜 여파가 만약에 시간 외로 이루어지는데 이 여파가 나와서 이게 저는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가에 그때 반영이 된다. 그때 반영이 된다라고 해서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체 없이 분할로 끄집고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이 방향성은 흑묘든 백묘든 일관되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게 지금 현대무백스다라고 좀 주주분께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현대무백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오늘 이제 대기방에서도 이제 뭐 수익을 이제 현대무백스 주주분들이 좀 챙겨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24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대기방에서도 잡초 하나 뽑고 시작했습니다. 대한전선. 네, 대한전선을 이제 돌파 매매로 진입을 했어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요즘 시장이 막 이거 갖다가 저거 갖다가 좀 순환매가 빠르거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도 좀 빠르게 해야 되는데 요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돌파 매매. 이 자리 이제 돌파해 줄 때. 그래서 잠깐 밀리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추가 상승 뽑아줬지만은 밀려가지고 요 자리에서 그냥 손절 때려가지고 한 3% 정도 손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손절하는 것까지 투명하게 지금 대기방에서 현대모빅스 주주분들께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속주로 어떤 걸 드렸냐? 에코프로비엠. 몇 시에? 10시 26분에. 수정된 메시지 아닙니다. 이 방에 지금 1000분이 넘게 계세요. 보는 눈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0시 대략 20분쯤.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대기방 내역을 보시면은 10시 26분. 요 자리에서 공략을 했어요. 10시 26분. 요 자리. 이게 제가 줄친데 있죠. 이렇게. 요 자리. 떨어지는 칼날의 끝자락을 잡았습니다. 칼날의 끝자락.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주식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방법. 이 칼날의 끝자락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종목에다가도 다 구할 수 있는 공식인데 제가 대기방에서는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의 끝자락 얼마다? 16만 7천 원에 잡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리에 딱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반등 나왔죠. 반등 나와서 이제 요렇게 3시 6분 정도에 에코프로 BM의 호가창을 제가 이렇게 좀 찍어드리면서 자, 전량 입자를 하겠다. 매도 신호 남겨드렸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뭐 만우가 프로젝트 이야기 나왔죠. 만우가. 만우가 나중에는 뭐 만우라 뭐 마진가 다 나올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얘가 다 갑자기 또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기방에서도 11시 5분에 요건 놓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 대기방은 저 혼자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기금 출신, 이 연기금이 이제 뭐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이거 뭐 다 포함해서 이제 뭐 국민연금, 연기금이라고 하는데, 이 방에서 이제 저랑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이제 군인 쪽, 군인공제회 쪽 이쪽 이제 출신이시고, 그리고 이제 은행권 출신과 보험권, 그리고 이제 증권가, 그리고 저 총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하고 웬만하면은
좀 끌고 가는 종목을 대기방에서는 위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11시 5분에 79,400원. 자, 11시 5분이 요때 여러분. 11시 5분 요때. 에코프로비엔과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칼날의 끝자락을 가볍게 받았어요. 가볍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종목마다 떨어지는 칼날의 손잡이부터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칼날의 끝만 우리가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은 지금 수익 중이니까는 이제 차주에 추가적인 슈팅 나오면 정리해야겠죠. 끌고 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방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많이 좀 끌고 가요. 왜냐면은 이제 연기금 출신 분들이 운용을 하셨던 금액의 규모가 좀 꽤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웬만하면 좀 끌고 가는 종목들 위주로 하는데 이제 뭐 8월 28일 같은 경우에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것도 이제 이때 장 마감하고 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악재잖아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데 이걸 이제 호재다라고 이제 연기금 출신 군인연금이죠. 이쪽 출신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곧바로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매수가 쫙 잡아드렸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로보티즈도 84,000원에 잡은 거예요. 84,000원. 로보티즈 84,000원이면은 여러분들 요때 잡은 겁니다. 요때 이 자리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쭉 끌고 가서 요때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전량 다 매도를 했는데 대기방에서는 이제 50만 원의 기적과는 약간은 결은 다르게 이제 흘러가긴 하는데 더 큰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하시는 주주분들도 지금 여기에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수익 꾸준히 챙겨 가세요. 그래서 로보티즈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버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시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방은. 그래서 오늘 제가 현대무백스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요.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